참 세상이 좋아져서 직장인들도 이런 수요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네,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스킬이나 소싱법 같은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 이 분야를 안 해본 분들은 이거 뭔가 대단한 기술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 잘 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나 초보자들이 하는 방법이나 방법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웬만한 유튜브나 강의를 봐도 사실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 없거나 그래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하고 꾸준히 하고 멘탈 관리를 잘하면서 본인이 그 착실히 지식과 실력을 쌓았을 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이렇게 혼자, 내 본업이 혼자인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항상 누군가가 뭔가를 시키고 누군가랑 같이 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닐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스스로 한다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좀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자리 잡고 막 습관을 들이고 혼자와의 싸움을 견뎌내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렵고, 디지털 노마드는 결국에는 혼자 하는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좋은 부분만 본 거고, 사실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면은 내가 의지가 없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내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너지면은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진짜 환경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틸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루 종일 업무를 하는 업무 환경을 세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계속 듣고 싶어 해요. 뭔가 쉬운 방법, 대단한 방법, 진짜 도움이 되고 이로운지는 모르겠어.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 사실 이런 기본만 잘 갖춰도 정말 중박은 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뭔가 배워야 돼, 방법을 알려줘,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결국 기본은 등한시하게 되고, 그럼 백날 해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통 처음에 시작하면은 집에서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소자본으로 하는 거고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비용을 줄여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반인이라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집에서 혼자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병행하는 건 괜찮아요. 뭐 내가 집에서도 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이제 오로지 내가 집에서만 사무실처럼 차려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부업인 경우는 뭐 사실 어차피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전업이다, 근데 집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좀 접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외인 경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혼자 집에서 온라인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 내가 집에서 스스로 3개월 이상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는 혼자 계획도 짜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무너지지 않고 나는 혼자서 해봤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잘 하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전업으로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뭐 유튜브 보면은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신 분도 있겠죠. 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부터 집에서 앉아서 밤에 자기 전까지 일만 합니다, 뭐 이런 대단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뭐 구매대행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도 성공할 사람들이고,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밖으로 나가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그럼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구매대행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온라인 사업을 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고 횟수로 3년 차 정도 됐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카페, 스터디 카페, 집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했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좀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을 그때부터 개인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이 사람의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좀 자주 바꾸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부 같은 거는 내가 막 목표를 세우고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갈 수 있지만 구매 대행 업무는 뭐 사실 막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얻는 그런 깨달음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찾고 이런 게 어렵고 막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거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너무 지겹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거 하고 근데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이제 그런 거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집에 혼자 있으면 사람이 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힘든데 혼자 집에서 하면은 이게 사람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목표가 필요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냐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딱 정해서요, 초반에는. 그리고 내 오전에는 뭐 집에서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뭐 밥을 먹고 뭐 카페 가서 뭐 3시간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카페에서 그 공간에서 3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다 정해요. 물론 목표한 만큼 지키는 거는 거의 어려워요. 제대로 지킨 적이 저는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목표를 세우고 해야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목표를 세우고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차피 이 일은 혼자 해야 돼요. 무슨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동료들끼리 모여서 막 뭐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오랫동안 해보고 지켜본 결과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게 하는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열심히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고 결국엔 혼자 해야 되고 저는 초반에 굉장히 절박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정말 이걸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뭐 성과는 안 나왔어도 내가 목표로 세운 이것조차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난 진짜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집중이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사무실인데 이거는 누구나 알지만 어렵죠. 그래서 잠깐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보증금도 있고 막 사무실 기구도 사야 되고 계약 기간도 길고 월세도 비싸고 당연히 처음부터 하긴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 이후에 하는 게 좋고 부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렵고 전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최소 6개월 만에 결과가 아주 잘 나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무실 차리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일이 너무 다르다 일하는 게 나만의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좀 더 빨리 할 걸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고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사실 그렇게 큰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무실이 좋긴 좋은데 너무 리스크가 크다. 나는 리스크가 적은 걸 원한다. 그런 게 있나요? 네.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사업하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들도 이런 수요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어떤 회사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은 이제 카카오를 다니시는데 100% 재택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사무실이 없대요. 카카오 직원인데 일을 전부 다 재택으로만. 신기하죠?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공유 오피스라는 건데요.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 좋진 않았고 이때 막 생기는 추세였고 그때가 이제 막 한창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좀 많이 나왔는데 사무실의 단점이 초기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계약 기간 같은 것도 부담되고 월세가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아주 좋은 서비스가 나왔다. 자, 공유 오피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써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쓸 일도 없었겠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다녔고 학교 다닐 때나 공부할 때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카페나 독서실 이런 데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오피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오피스를 공유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무실을 쓸 때 쉬는 공간도 필요하고
뭐 어떤 이런 싱크대 같은 거나 커피도 먹어야 되고 정수기도 필요하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내 개인 책상만 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유 오피스를 안 했던 이유는 1인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무슨 감옥도 아니고 고시원도 아니고 저는 답답한 거를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는 알아보다가 좀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내 개인 사무실이라고 해도 아무리 공유 오피스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을 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그냥 스터디 카페나 카페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 해서 안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공유 오피스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많았나 봐요. 어떻게 저렇게 답답한 데서 일을 해.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뭐 진짜 대기업 막 IT 회사의 사무실처럼 생겼어요.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진짜 어떤 회사처럼 이렇게 부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물론 뭐 옆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맨날 보다 보면 또 인사도 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서로 이렇게 의지도 생기고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회사 다니는 느낌도 나는데 그렇다고 또 직장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편하고 집중도 잘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열심히 일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일찍 가는데 늦게 가네? 막 그런 걸로 자극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예전에 그러면 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뭐 물론 지점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만 원 전후인 것 같아요. 30만 원 전후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사무실을 하면은 최소 5, 60만 원부터 될 것 같고 일단 어떤 기기 같은 거 막 뭐 휴게 공간 뭐 그런 거 다 사야 되잖아요. 테이블부터 해서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만약 했다가 잘 안 되면 그 처분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리고 보통 사무실이 또 관리비가 비싸요. 관리비가 한 15만 원 이렇게 나오면 벌써 2, 30만 원의 반이죠.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시설도 훨씬 좋고 넓고 쾌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문에 닫히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나 이게 또 부담스럽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일을 하냐. 또 약간 이렇게 반만 칸막이 되어 있는 느낌의 사무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오피스는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사무실처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 오피스조차도 막 이제 계약 같은 걸 또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비용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카페인데 저는 1년 동안 처음에 진짜 카페를 거의 맨날 갔고 막 하루에 막 2번씩 간 적도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뭐 집중을 오래 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뭔가 지겹지 않고 좀 재밌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사무실이 생기니까 이제 귀찮아서 잘 못 가게 되는데 매일매일 카페를 또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있는 카페 진짜 엄청 많이 가보고 좀 카페를 스스로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커피 맛도 좀 비교해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매일매일 뭔가 좀 새로운 공간에 가다 보니까 좀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었고 자 환경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카페입니다. 이제 장점은 뭐냐면 뭐 너무 여러분들 카페 너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뭐 가깝고 저렴하고 자유롭고 평일 낮에 가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요. 뭔가 막 디지털 노마드가 된 것 같고 평일 낮에 사실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 평일 낮에 돌아다닐 때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고 단점은 오래 집중하기 힘들고 이게 뭔가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볼 것도 많고 이렇게 화면도 필요한데 이 노트북 화면 하나로 하기도 좀 어렵고 또 막 짐들도 많이 계속 싸들고 다녀야 되니까 내가 막 키보드도 필요할 수도 있고 막 뭐 이제 여러 장비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도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카페는 이제 초보 시기에 굉장히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를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카페 특징들을 알게 됐어요. 초보 셀러분들, 온라인 셀러, 디지털 노마드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무하기 좋은 카페는 일단 프랜차이즈 카페가 좋고 넓은 매장, 그다음에 테이블이랑 좌석이 좀 편한 데가 좋습니다. 업무하기 안 좋은 카페는 개인 카페, 좁은 매장, 그다음에 막 이렇게 이쁜 이런 카페들은 사실 작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제가 정말 많은 카페, 각종 프랜차이즈 카페 가서 일 다 해보고 뭐 진짜 여기저기 유명한 카페, 개인 카페, 넓은 카페, 좁은 카페 다 가보고 느낀 거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일하기엔 확실히 좋고 이제 제가 괜찮았던 순위 브랜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3위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작업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좀 매장이 좀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가면 뭔가 또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이 디지털 노마드가 된 기분. 그래서 점심 먹고 이 화창한 낮에 노트북 들고 이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업무하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좋긴 합니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거는 일단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고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보통 매장마다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 테이블이랑 좌석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고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좌석이 업무하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사실 카페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오래 있으면은 업장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좀 회전이 그래도 좀 돼야 되는데 너무 편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불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사실 카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가 전부 다 직영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페 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조금 덜 보여요. 왜냐면 개인 점장님이 있는 매장을 가면은 그 점주 입장에서는 자기 매장에 너무 오래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점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근데 집중은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기분 낼 때 정도만 가고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스쿠치. 파스쿠치는 아마 이렇게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파스쿠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 매장이 굉장히 업무하기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가 그 수백 개의 카페를 가보았는데도 이런 매장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대놓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없는 매장도 있지만 이게 있다는 말은 뭐냐면 파스쿠치라는 브랜드는 우리처럼 작업족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올 테면 와라. 그래서 이런 공간 따로 있고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게 좀 꾸며놓은 그런 공간 약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시끄러운 것도 잘 안 들리고 여기 가면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데 너무 또 도서관처럼 조용하지 않은 적당히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막 약간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집중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주 갔었던 것 같고 좀 단점이 있다면 매장마다 조금 편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은 제가 정말 자주 갔던 집 근처의 매장이라 좋았는데 다른 매장은 또 이게 없는 경우도 많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좀 분위기도 많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매장이 별로 없어요. 네, 스타벅스나 뭐 다른 매장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파스쿠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내던 집 근처에는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좋았다. 1위는 뭐냐면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자, 투썸 플레이스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도 작업하기 굉장히 좋고 약간 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개방감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투썸 플레이스가 대부분 벽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훤하게 뚫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좀 밝아요. 그러니까 파스쿠치랑 좀 느낌이 다른데 파스쿠치는 좀 어두운 느낌이라면 투썸 플레이스는 좀 이런 느낌이고 약간은 조금 파스쿠치보다는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저기 구석으로 가서 앉아있으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투썸이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매장 편차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 가나 저 매장 가나 웬만하면 평타는 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하기 좋았고 그리고 매장이 정말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매장이. 그래서 그 이제 적립도 12개를 먹으면 하나 공짜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매장 가서도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고 또 투썸 플레이스가 매장이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이 투썸 플레이스가 우리나라 세 번째인데 일단 이디야는 굉장히 별로예요.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별로고 뭐 그렇다고 커피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커피가 맛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해졌습니다. 요즘에 저렴한 커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약간 도시 쪽에 좀 몰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 수는 투썸보다 많지만 막 서울 같은 데 가면은 막 진짜 한 블록마다 스타벅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막 지방 가면 또 그렇게 안 많아요, 스타벅스가. 근데 투썸 플레이스는 뭔가 고루고루 이렇게 잘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스타벅스는 뭔가 중심지에 몰려서 더 많은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시는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투썸 플레이스는 많이 있을 거다, 주변에. 그리고 파스쿠치가 매장 수가 많지 않죠. 네, 파스쿠치가 많지 않아요. 다른 카페를 말씀드리면 뭐 이런 저렴한 매장은 약간 테이크아웃 전용이기 때문에 뭐 다른데 뭐 요거프레소나
뭐 이런데 다 무난무난해요. 할리스도 무난하고 엔젤리너스. 근데 뭐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린 카페보다는 좀 별로였던 경우가 많아요. 작업하기에는 탐앤탐스나 이런 데도 다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작업하기에는 그 세 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개발자분이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겠죠. 그분이 추천한 거를 봤는데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뭐 할리스를 1위로 했지만 뭐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카페도 아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카페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일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노트북 들고 가셔서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다니면서 이제 스터디 카페도 좀 병행을 했었는데 스터디 카페도 사실은 안 가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원래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한 5년 전쯤에 취업 준비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좀 가봤는데 이제 막 도서관이나 독서실은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카페는 또 약간 공부하기엔 적당하진 않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중간에 그런 니즈가 있어서 또 생긴 게 스터디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작업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좀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조금은 더 이렇게 분위기 좋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막 잘 가야 돼요. 만약에 학생들 많은 데 가면은 밤에 가면은 막 이래요. 옆에 공부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 하기도 눈치 보이고. 스터디 카페를 제가 좀 가다 안 간 이유가 보통은 이제 평일 낮에 가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근데 막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이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금지시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문자가 와요. 저한테 스터디 카페에서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컴퓨터 시끄럽다고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쪽에서는 이제 안 하는 게 좋고 스터디 카페 중에서도 이제 작업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제가 시끄럽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조용한데 옆에서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뚝딱뚝딱 거리니까 저도 그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평일 낮에 가면은 또 너무 사람이 없고 이러면은 또 뭔가 이렇게 밖에 나온 느낌도 잘 안 들고 뭐 그러기도 해서 가기는 또 갔는데 또 이렇게 자주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카페를 더 많이 갔던 것 같고 초반에 저는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뭐 2시간 막 3시간 정도 집에서 일을 하고 밖에 나가요. 그 정도 일을 하면 이제 집중력이 끊기니까 나가서 뭐 좀 먹고 카페에서 이제 또 일을 합니다. 조금 쉬면서 일을 하면 이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저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집중력이 끊길 때쯤 다시 짐 싸고 또 집으로 가서 뭐 마무리하고 아니면은 뭐 업무를 좀 나눴어요. 내가 밥 먹고 나면 집중이 너무 안 돼. 그럼 그때는 카페 가서 뭐 주문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머리를 안 써도 되는 작업, 뭐 상품 수정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오전에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상품을 찾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장소와 계획을 쪼개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처음에는 집이랑 카페, 뭐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병행하겠지만 이제 매출이 순이익이 내가 이제 적자가 안 날 정도다. 최저 생계 정도는 이제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공유 오피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에는 또 이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이게 수도권으로 갈수록, 도시 쪽으로 갈수록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 또 계속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보통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도시라면 또 괜찮을 거예요.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시간을 나누고 계획을 나누고 업무를 나눴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효과적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계속 해봐야 돼요. 시도를. 구매 대행도 결국은 계속 물건을 올려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고 업무 환경도 똑같아요. 계속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난 이게 괜찮네, 여기가 좋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